안녕하시오, 원삼 아저씨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지만서도 오늘은 우리 아저씨 대신에 이 똑순이 전라도 딸내미가 마이크를 잡았구만요. 아따, 목소리가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지라.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아주 뜨거운 뉴스를 가져왔은께 정신 똑띠 차리고 들으셔야 한단께. 시방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판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피 같은 돈이 홀라당 날아갈 수도 있고 잘만 하면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판이 되었단 말이요. 오늘 보고서는 그저 그런 뉴스 쭈가리 모음이 아니여. 2026년 1월 현재 금리부터 정책, 서울 아파트값, 저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땅값까지 아주 샅샅이 뒤져서 우리 성님들, 누님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난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뼈와 살이 되는 알짜배기 분석을 해드리려니까 말이여. 목소리는 애교가 철철 넘쳐도 내용은 아주 그냥 똥릭똥릭하게 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 테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오쇼잉.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개 속의 낭떠러지라고 할 수 있겠어. 겉으로 보기에는 금리도 멈추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전세가 씨가 마르고 대출 문이 닫히고 지방은 죽어가는데 서울만 불타오르는 아주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딱 잡고 데이터를 봐야 혀. 감으로 투자하던 시절은 끝났단게.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속살을 확 까발려.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 돈줄이 막히면 피가 안 도는 법이요. 1.1 기준금리 동절의 역설, 숫자에 속지 마쇼. 아따, 뉴스 보셨어? 2026년 1월 15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딱 동결해버렸어. 숫자만 놓고 보면 금리가 2.5%면 옛날보다 많이 맞아진 거 아니여? 이제 이자 부담 좀 덜겠네 하고 생각하기 딱 좋지.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란게. 이것이 바로 숫자의 함정이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금리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 그것은 바로 가산금리와 대출 규제라는 두 마리 괴물 때문이요. 기준금리가 2.5%라고 해도 은행 문턱을 넘으려면 실제로는 훨씬 비싼 이자를 내야 혀. 은행들도 아따, 정부가 가계부채 줄이라는데 어쩌겠소? 이자 좀 더 내시오 하면서 가산금리를 슬금슬금 올려버렸거든.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금리 자체가 아니라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접근성의 문제예요. 금리가 1%면 뭐하냐고. 은행에서 고객님은 대출 불가입니다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인데. 지금 시장은 금리라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라는 수량이 통제되는 유동성 공급 충격 상태라고 봐야 한단께. 9분 2025년 하반기 2026년 1월 현재 변동 내역 시장 영향으로 나눠보면 기준금리는 2.50%에서 2.75%였다가 2.50%로 동결되어 고압 유지, 심리적 안정감은 미미합니다. 주담대 금리는 3.5%에서 4.5%였다가 3.8%에서 5.0%로 소폭 상승, 체감 비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DSR 2단계 적용해서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대폭 축소, 매수 여력이 급감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관망세에서 거래 절벽 및 양극화 심화,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위 표를 한번 보시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실제로 내는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올랐거나 그대로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현실이 그렇단께. 은행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정부 눈치도 봐야 하니까. 결국 금리 인하 이꼴 집값 상승이라는 낡은 공식은 2026년에는 통하지 않는단께. 2.2 스트레스 DSR 3단계 서민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가.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이름만 들어도 벌써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지 않소? 이거 진짜 물건이요. 2026년부터는 전 금융권, 그러니까 이금융권까지 싹 다 포함해서 이 규제가 적용된단께. 이게 뭐냐 하면 네가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 볼 때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더 빡빡하게 계산하겠다 이거요. 스트레스 금리를 무려 1.50%나 더 해불어. 예를 들어볼까? 연봉 5천만 원 받는 우리 철수 씨가 있다고 칩시다. 옛날 같으면 4억 원은 끝단이 빌렸을 것인데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10%에서 15%나 싹둑 잘려 나가버려. 금액으로 치면 수천만 원이 그냥 공중 분해되는 거요. 집계약 건걸어놨다가 대출 안 나와서 계약금 날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께. 거기다가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규제까지 겹쳐서 아주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데 대출은 6억까지만 해준다? 그럼 나머지 4억 5억 어디서 구여? 땅 파서 나오나? 결국 부모님 찬스 쓸 수 있는 금수저들이나 원래 현금 많은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것이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불리는 사다리가 서민들에게는 치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대출 끼고 집 사야지 하는 소박한 꿈이 2026년에는 참말로 이루기 힘든 꿈이 돼버렸단께. 슬픈 현실이지만 이걸 즉시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2.3 정책의 불확실성, 안개 속에서 춤추는 꼴이요.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오? 악재? 아니요. 바로 불확실성이요. 악재가 터지면 아따 떨어지겠네 하고 대비라도 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단께. 지금 딱 그 짝이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해줄지 말지, 보유세는 깎아줄지 올릴지, 대출 규제는 여기서 더 조일지 풀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운전대는 경기도, 금리도 아니고 오로지 정부 정책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만약에 선거철 다가온다고 갑자기 규제 완화 외치면 시장이 또 널뛰게 할 것이고 집값 잡자 하고 더 조이면 거래는 완전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고, 그러니 매수자도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고 매도자도 세금 깎아줄 때까지 버텨볼까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는 핑퐁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믿을 건 오로지 펀더멘탈, 즉 입지의 가치와 상품의 본질 뿐이란 게, 정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가진 놈을 찾아야 해요. 그게 어딘지는 뒤에서 내가 아주 상세하게 짚어줄 테니까 걱정 마시오이. 자, 주거용 부동산 시장 초양극화의 시대. 3.1 서울 상급지 규제가 뭐다냐? 콧방귀 뀌는 그것. 서울시장을 보면 참말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랑, 마포, 용산, 성동, 일명 마용성이라 불리는 이곳들은 딴 세상 이야기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더구만요. DSR 규제를 아무리 때려도 강남이나 마용성은 집값이 오히려 오른다는 거요. 이게 뭔 좋아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대출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니란 게, 대출 안 해줘? 아따 귀찮게 시리. 그냥 통장에 있는 돈 쓰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자본력이 집중된 곳에서는 금융규제가 이빨이 안 박힌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제. 2025년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무려 15.9%나 올랐다는 거 들었어. 지방은 떨어지고 난리 났는데 서울만 혼자 독주하고 있어.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극대화됐다고 늘려. 어차피 취득세, 보유세 무거워서 여러 채 못 가질 바에는 확실한 놈 하나만 제대로 키우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지.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나 한강변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어. 공급은 없는데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줄을 섰으니 가격이 떨어질 리가 있나? 2026년에도 이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어라. 3.2 노도강 및 서울 외곽 레버리지의 배신. 반면에 서울이라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여. 노원, 도봉, 강북, 일명 노도강이라 불리는 서울 외곽 지역은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단께. 여기는 전통적으로 2030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들이 영끌해서 들어오는 입문 코스였잖여. 근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딱 시행되니까 이 젊은 친구들 대출이 막혀버린 거요. 살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겠어. 연구에서도 딱 짚어줬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낮고 레버리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규제의 타격을 직격으로 맞는다고.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지만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동맥 경화 상태. 이것이 바로 2026년 노도강의 슬픈 자화상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 상승장에서는 다 같이 오르지만 규제장에서는 맷집 약한 놈부터 쓰러진다는 거요. 지방시장, 소멸의 그림자와 희망 고문.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혀. 지방광역시는 2025년에 겨우 1.7% 오르는 둥 마는 둥 했단 말이요. 기타 지방 도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단 말이요. 대구 같은 것은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잖여. 왜 이러냐? 인구는 줄어들지 젊은 사람들은 다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판교로, 용인으로 올라가 버리지. 수요 자체가 말라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께. 게다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도 지금 사면 나중에 팔 수 있을까 하는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상관계수가 0.947에서 0.566으로 뚝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 옛날에는 서울 오르면 지방도 따라 올랐는데 이제는 서울이 오르든 말든 지방은 따로 논다는 소리여.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완벽하게 일어난 것이지. 하지만 지방이라고 다 죽으란 법은 없제. 지방에서도 학군 좋고 일자리 탄탄한 지방 대장주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긴 겨울잠이 될 것이 뻔해 보여요. 4. 전월세 시장의 대격변, 세입자들의 눈물. 전세의 종말, 월세화 가속. 자, 매매 시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임대차 시장, 즉 전월세 시장이요. 2026년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 시장의 위기와 월세화 가속이란 게. 지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버렸어. 왜냐고? 첫째는 집주인들이 집을 못 파니까 또는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에라 내가 들어가 살자 하고 실입주를 해버려. 그러니 시장에 나올 전세 물건이 없제. 둘째는 신뢰의 붕괴요. 아따 뉴스에서 봤제. 10만 유튜버라는 양반도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쳤다는데 누굴 믿고 내 전 재산인 수억 원을 보증금으로 맡겼어. 원삼이 아저씨라는 이름 걸고 방송하던 사람도 그랬다니. 뉴스 보도 인용. 세입자들은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 좀 더 내더라도 월세 살란다 하고 월세로 몰리는 것이지. 이러다 보니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 전세는 없어서 못 구하고 월세는 비싸서 못 구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허벌나게 늘어나고 있단께.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조짐이 보여라. 4.2 공급 절벽의 나비 효과. 2026년이 고비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새 아파트가 안 나온다는 거요. 2024년, 2025년에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었잖여. PF 터진다고 난리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혀.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 났으니 2-3년 뒤인 2026년, 2027년에는 입주할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한 공급 절벽이 오는 거요. 새 집이 공급돼야 전세 물량도 나오고 숨통이 트이는 뒤 들어오는 물이 없으니 기존 저수지 물만 말라가는 꼴이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서울 전세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전세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지지대 역할을 하게 돼. 전세가가 매매가의 70%까지 찼네. 이럴 바에는 갭투자 해볼까 하는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단께. 2026년 하반기에는 이 전세가 상승이 마푸의 뇌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야 혀. 5. 핫플레이스 집중 한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양지.
자,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돈 냄새 나는 곳으로 가봅시다잉. 2026년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서 제일 뜨겁게 달아오르는 곳, 바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양재읍이요. 여기가 왜 난리냐. SK 하이닉스가 무려 120조 원을 쏟아부어서 126만 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자뇨. 2027년 5월이면 첫 번째 공장이 준공된단께. 지금 가면 공사판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어.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 뭐가 좋냐? 사람이 몰리자뇨. 연구원, 엔지니어, 협력업체 직원들 줄 잡고 3만 명 이상이 상주하고 관련 인구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먹고 사는 거대한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양지읍이요. 원래는 양지면이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골을 갖추면서 2026년 1월부터 읍으로 승격이 됐단께. 시골 면 단위가 읍이 됐다는 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요. 행정 서비스가 늘어나고 예산이 더 들어오고 인프라가 깔린다는 신호탄이란께. 양지 사거리 일대를 가보시오. 다세대 주택, 빌라, 전용 59제곱미터, 약 18평짜리가 2억 7천만 원에 거래된단께. 시골 빌라가 서울 변두리 가격 뺨을 치는 수준이요. 아파트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계좌 주세요 하고 순삭된단께. 전문가들은 원산면은 공장이 들어오는 곳이라 주거지가 부족하고 그 배후 수요를 양지읍이 받아낼 것이라고 보고 있어. 양지 IC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 타기도 좋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제2경부도 뚫리면 서울까지 30분이면 쏘니까 출퇴근도 가능하다뇨. 이것이 바로 직주 근접의 힘이요. 자, 투자 포인트와 주의점. 묻지마 투자는 금물. 오메, 그럼 나도 당장 용인 가서 땅 좀 사볼까 하는 성님들 잠깐 스탑. 이미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 원산면 일대 토지 보상은 이미 끝났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단께. 지금 들어가서 묻지마 투자했다가는 상투 잡을 수도 있어. 진짜 똑똑한 투자는 디테일에 있어. 도로망 분석, SK 하이닉스 정문이 어디로 나는지 57번 직지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지도를 펴놓고 돋보기로 봐야 해. 도로가 돈맥이란께. 배후 주거지 선점, 아까 말한 양지읍이나 이동, 남사읍, 삼성전자 클러스터 예정지 사이의 길목을 노려야 해. 규제 확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해. 잘못 샀다가는 팔지도 못하고 묶일 수 있으니까. 돈이 막히면 숫자에 속지 마셔.